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세션의 대상자는 엔지니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그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되는 분들이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EQ의 칸노 마사르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주로 DWH, ETL, BI 주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젠다입니다. EQ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유저 행동을 어떻게 EQ가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례 케이스 스터디 중에서 이 타이틀과 같이 월간 취급액이 100억 엔 이상의 시책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이야기, 그리고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입니다. 매일 개봉률이 50% 이상 되고 있는지 고찰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저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 예약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의 100%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같은 경우 좀 숙박 시설이 좋은 데 없는가, 뭐 그런 거를 찾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찾고 괜찮은 데가 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을 또 뭐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 쿠폰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주, 2주일 전에 애인과 헤어져서 뭐 캔슬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유저의 관점에서 보면 유저 행동의 이해가 잘 되고 있을지요. 지금 보고 있는 계신 분들은 예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자 책임자 차원에서 유저 행동을 이해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EQ라는 회사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Q는 아시다시피 메인 사업으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입니다. OT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로서는 일본 국내에서는 라쿠텐 트래블, 그리고 자랑, 해외에서는 부킹.com, 엑스페디아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이 중에 하나는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EQ는 단독으로 회원 수가 1,700만 명, 약 1,700만 명이고 그레이드가 높은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헤비 유저 분들은 1박 2명으로 10만 엔 정도의 고객이 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저 퍼스트라는 것이 첫 번째, 모든 논의의 베이스, 이것은 유저에 따라서 유저 퍼스트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것. 데이터 드리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 직원의 SQL 실행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BI 툴을 사용해서 대시보드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전 직원이 볼 수가 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위클리로 CEO가 스스로 데이터 분석 기반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매주 그 세그멘트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전 직원이 모두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모두가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책임 레벨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것이 EQ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행동의 이해, 이것이 유저 퍼스트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유저 행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서 보면, 인터넷 안에서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데이터 밖에 모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액세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도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주 잘 듣는 이야기라고,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입 후에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크게 3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타임성, 그리고 이것은 외부와 연계할 때는 데일리 데이터와 연계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약을 하면 예약이 100이 있으면 한 10% 정도가 로스라는 것이 판명했습니다. 이것이 전밀도가 낮다, 이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만, 연계 시간의 안정성에 대해서입니다만, 외부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10시쯤에는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지연하면 오후 3시가 되면 연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아무래도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회 손실, 고객 차원에서 기회 손실,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리얼타임 로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활용할 때는 좀 복잡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좀 실제로는 최소 단위의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AWS로 완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상에서 액세스 데이터 콜에 API가 실려 있습니다. 트래픽이 중요한 경우에는 스케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키네시스입니다. 여기 역할로서는 데이터의 트래픽이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을 컨트롤하는 입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래픽이 1000이면 한 100 정도 뭐 이렇게 제어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큐잉은 최대 72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문다가 이벤트 트리거와 연결해서 DWH에 직접 영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3로 경납하고 있습니다. S3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입니다만, 주로 백업입니다. DWH에서 영속화가 실패한 경우 그것이 결손되기 때문에 람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S3가 리커버리를 합니다. 이것으로 아까 과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입니다만, 리얼타임성입니다만, 이것은 평상시에는 유사의 1초 차이라는 것은 행동 로그가 분석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결손에 대해서입니다만 100%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시간의 안정성, 세 번째, 리얼타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요인의 지연이 없어져서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웠던 점, 고생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프로덕트 측에 인지되기까지, 콜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이트 내 경유 검증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DWH가 기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을 때는 RDB에 대해서 영속화하면서 리얼타임 시책도 함께 보고 있으니까 지연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세 번째는 감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매트릭스 감시로서 데이터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도구로부터 뭐 문제가 발생하면 알라트를 슬랙 통지를 설정함으로써 조기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얼타임 로그 기반이 만들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시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3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리얼타임 쿠폰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타이틀에 있었던 월간 지금의 15개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시책은 유저가 예약을 할지 어떨지 이 쿠폰에 관해서입니다만 이것은 후원 쿠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저가 이거 좀 비싸다. 그런데 조금 더 싸면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 CVR로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해서 이 유저는 이 가격이면 예약할 것이다.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리얼타임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고생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정화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리얼타임 시책이기 때문에 리소스 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늦어졌다든지 늦어진 것만 유저가 뭐 떠날 수도 있다. 그런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의 리소스입니다만 그 배분으로서는 리소스가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케일 서버의 기능입니다. 스케일 서버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로그인 정보에 대해서 CPU, 메모리, 물리, I/O의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폰의 비용대 효과입니다만 이건 팔바팔아메있다 이야기입니다만 기계 학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룰 베이스보다도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다는 좀 불안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코멘드 기능입니다. 이것은 구글 아나리티क्스에도 있었는데 신선도가 좀 높아졌고 그럼 시밀러리티가 유사성이 있는 시설의 정밀도가 좀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드 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유저에 맞는 취미, 기호에 따라서 뭐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유저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직후에는 이것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쿄부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나 저의 퍼스널라이즈 톱인데요. 저는 가까운 곳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퍼스널라이즈 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새로 회원 등록을 하시면 좀 실제로 사용하시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걸 한번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부하형 데이터 기반 구축에 대해서입니다. 실은 레코멘드하고 퍼스널라이즈라는 것은 과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도가 낮다. 무슨 신선도가 낮은가 하면 구체적으로는 어제 교토에서 숙박을 찾고 있었던 고객이 오후에 도쿄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내일이면 교토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침과 낮에 같은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리소스의 문제가 있어서 작성부터 진정으로 반영할 때까지 병렬 처리라도 4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기존 기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바크라인의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데요. 그중 백로드에서 엠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좀 더 복잡한데요. 이것을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설명해드리면 마스크 DB라고 얘기되는 기간 DB인데요. 이것을 DWH 쪽에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은 기계 학습 같은 경우는 위쪽에 주피터 쪽에 읽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그림인데요. S3하고 아테나가 나온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테나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S3에 DWH 동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 대전제로서 기본 처리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처리 시간이. 더 많은 문제로서는 마스크 DB의 인풋 이블 리소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병렬로 하는 게 어렵다 하는 점. 그 직렬로 처리하면 되지만은 이것이 이제 1시간인데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2배로 걸렸습니다.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발크 아웃풋 멀티 플러그 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게 단일 인풋에서 복수의 아웃풋이 가능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렬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분 정도로 동기화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손실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실적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웹하버상의 이슈인데요. 이 엠발크 실용 인수에서 회의 사이즈 설정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였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Create Table as a Select CTA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셀렉트한 결과에 대해서 포맷 S3에 가공하는 로케이션인데요. 출력하는 오브젝트 수도 여기서는 100이죠. 이런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밖에 지적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설명해 드리면은 DWH와 동기화된 S3를 월도로 아테나하고 시타스 소스를 사용해서 아웃풋해서 S3에 경납을 해서 풋한 이벤트를 트리거로 해서 람다에 금지해서 병렬로 API에 건네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일 S3 슬로우 다운이 에러가 생기는 것, 이거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하드 리미스가 1초간 3,500개 풋 카피 포스트 딜리트 리퀘스트와 그리고 5,500회의 get head 리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견해로서는 리트라이 하거나 시간 지난 후에 다시 해라 이렇게 권장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질적인 개선은 되지 못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버켓 단위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한에 걸릴 것 같은 처리는 그 전용으로 버켓으로 함으로써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나로 유저 정의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터널 펑션을 사용해서 람다 실행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 시간이 10분이 됐습니다. 데일리에서 아울리로 실행했습니다. 이 신선도가 달라진 것뿐인데 그 부분에서 취급액이 5%에서 10% 향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의 신선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 쪽의 시점에서 유저 측에 서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속 있는 정보다 하는 그런 메일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좀 다르다. 또 다음 날 또 오죠. 실속 있는 정보다 메일 받지만은 이게 전혀 실속이 없다. 그런 게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메일이 오지 않죠. 이것은 유저에게 있어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불이익한 그런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데미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자 측의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매일 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도 팝업이라든지 브라우저 통지라든지 라인 송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도입을 했지만은 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외부 서비스로서 도입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투원 CRM의 민주화입니다. 이 원투원 CRM이라는 게 뭐냐?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한 종류의 메일을 10,000명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100종류의 메일을 그 유저에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유저에게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원투원 CRM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라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메일 마가진 같은 보내고 싶다라고 보낼 때 엔지니어에게 가서 엔지니어가 보내는 거 이런 흐름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저희들도 사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SKL에서 주의점은 일반 사원들도 엔지니어를 거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거죠. 두 번째는 멀티 채널입니다. 채널에 여러 가지 채널이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면 그게 필요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큐리티 리스크입니다. 이 메일 주소라든지 개인정보 이걸 포함하면 외부 서비스에게 넘길 때 외부 유출이라든지 세큐리티 리스크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을 내재화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커닝 화면인데요. 관리 화면인데요. 스테이터스 채널 서비스 부분을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스테이터스 채널 서비스 나오죠. 이게 체크를 넣는 부분들이 뚝뚝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더 많이 체크를 넣을 수 있죠. 어떤 캠페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사업부장이 이 캠페인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걸 캠페인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은 지금 당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원투원 CRM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유저에게 유익한 정보를 통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화인데요. 아까 사업부장, 사업 책임자 레벨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엔지니어를 거치지 않고 발신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멀티 채널 확장입니다. 이 채널이 늘어나도 확장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개발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큐리티 리스크에 관해서인데요. 내재화함으로써 외부에 유출하는 그런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는 메일 개봉률이 50% 이상이라는 높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높은지 낮은지 이것은 기업마다 다를 텐데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15에서 25%가 일반적입니다. 그 25%라고 본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이나 개봉률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가, 높아졌는가 하는 걸 보면 원투원 CRM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정보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장래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숙박 체험, 숙박 검색 체험의 개선입니다. 액세스 로고에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유저들이 랜딩할 수 있는가? 이 오는 액세스 로고를 보면 구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 당사로서는 사이트 경유를 잘 하기 쉽게 하는 것.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야경이 예쁘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애매한 검색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구글을 좀 따라가고 싶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검색 두 번째는 검색을 필요 없이 예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레코멘드 그리고 퍼스널라이즈의 강화입니다. 유저가 로그인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약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검색을 하지 않고도 바로 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저의 시점에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희들 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레스토랑 시설 쪽이 또 저희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쪽에서도 연말 가까워지면은 할인 캠페인도 하고 싶다 했을 때 저희들도 해야 되는 얘기죠. 저희들은 영업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와드리는데 하지만은 영업 쪽에 도움 없이 시설에서 바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Q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저 퍼스트를 철저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그 나중에 자동적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션 타이틀에도 나왔지만은 처음에 성과를 딱 추구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문제에서 문제를 개선을 시켜서 이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걸 외부 서비스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제 감이 있어가지고 내재화를 했는데 그 과제가 없었다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재화함으로써 거기서 발전되어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렸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내재화를 해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데메리트이 있는데 운영 보수 코스트가 듭니다. 이것이 아마 유일한 데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EQ는 매년 비즈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은 유저 퍼스트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 전체 조직으로서 지금 현상 그래서 EQ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션의 유저 행동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칸노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라는 제목으로 질문자를 초대하고 질문자분이 궁금하신 포인트를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지마 마사유키님 라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라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시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데이터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데이터베이스의 방침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영속화하면서 리얼타임 모니터링도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두 가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부하가 크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동시에 하려고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입사 3년째입니다. 저는 입사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죠. 그러면 1초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 하고 10초 후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는 거에 감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빨리 하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빨리 이렇게 리스폰스를 하자. 그것이 이 동시 진행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에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유저의 레스폰스를 빨리 한다. 그것이 큰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리소스에 관한 부하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리코멘드 부분에서 그동안 전날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도 리코멘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날의 데이터로 뭐 만족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뭐 여행자 사례도 있었는데 전날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 리코멘드를 했을 때 하고 새로운 거를 가지고 리코멘드 했을 때 그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예, 저희들로서는 아까 교토와 도쿄 이야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코멘드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교토 도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유저에 있어서는 유저 입장에서는 관심이 막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업계에서는 아마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은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아웃풋을 해놓고 유저의 반응을 보지 않으면 어떤 비즈니스 그거 완전한 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것이 별로 안 좋으면 뭐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취급액이 한 55에서 10% 증가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데일리부터 뭐 당일에 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뭐 특정적인 데이터로 뭐 달라지나요? 아니면 헤비 유저마다 달라진다든지 뭔가 특징이 있는 걸까요? 저의 CEO의 레포트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퍼스널라이즈 톱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토탈밖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자세하게 보면 뭐 지금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어느 세그멘트였는지는 네, 잘 파악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네, EQ 회사에서는 1박 2일 10만 원, 네, 고단가의 그 회원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사이트의 구성이 특정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구성 같은데요. 네, 그거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에서 뭐 코로나로 대타격을 받았는데 처음에 고객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은 헤비 유저였습니다. 역시 좋은 호텔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뭐 하루당의 그 숙박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런 대응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비 유저가 저희들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번 말씀 중에 EQ님은 서비스의 부하가 크다라는 점 있는데요. 아마존의 S3 부분에서도 겟셋 부분도 있었는데 IT 기업은 이용자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데이터가 또 늘어나고 시스템에 대한 부하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튜닝을 여러 가지로 하셨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용자가 또 늘어났을 때는 좀 더 뭐 이거 추가해 나가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적인 부분인데요. AWS가 하드 리미트를 상한을 올리면 뭐 스케일업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외부적인 요인 그것이 뭐 첫 번째입니다만
그리고 뭐 그것이 5년, 10년 후 회사도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부하가 너무 크다. AWS도 변함이 없다. 뭐 그렇게 되면 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GCP라든지 좀 검토의 여지가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문제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감지하면 좀 검토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대로 서비스가 성장이 되면 네,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뭐 여기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RDB에서 스케일 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회사는 AWS가 전제입니다만 AWS에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회사적으로 AWS를 사용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JCB로 사용한 적도 아나리스틱스로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뭐 이것은 이쪽, 이것은 이쪽 이런 식으로 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매일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괜찮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뭐 생각을 다시 검토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늘 이용자석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내에서 요구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분 질문을 좀 읽고 싶습니다. 유저 쪽에 필요한 메일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저에게 이익이 되는 그 메일이다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네요. 특히 이분은 기계 학습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룰 베이스로 줄여서 분리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유저 시점에서 이 실속 있는 정보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어도 반년 동안 우리에게 오지 않는 유저한테서 이렇게 보내도 그 유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이분은 근데 응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이 있까 이분은 교토를 찾았을 때 교토에 관한 정보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기계 학습과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한 메일 통지 같은 거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EQ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조심하기는 하는데요. 수신 정지, 송신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유저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외의 질문은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자, 그렇으면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러스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칸노님, 다시마님 감사합니다.